1인 활동을 즐기는 혼족. 혼족은 독신 가구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게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작년에 사람인에서 실시한 혼족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스스로를 혼족이라 생각한다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하는 설문조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한 사회조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나 혼족들을 위한 상품들이 늘어났고 이들을 향한 마케팅 등도 활발한 것을 보면 혼족은 우리 사회에 나타난 하나의 큰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혼족이라는 우리식의 용어, 이 말 자체가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유래한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먹방에 대한 해외의 인식 변화가 연상되는데요. 먹방 트렌드가 퍼져나가던 초기,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 내로 제한되는 이상하고 유별난 트렌드 정도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계적 유행이 되면서 이를 대하는 외신들의 인식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 혼족 스타일의 확산 과정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입니다. 초기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혼족의 탄생을 조명하며 한국 사회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는 평가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 추구 또는 효율성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사들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족 트렌드를 다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세르비아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여러 개의 기사를 한 클립에 소개드릴 때면 별도로 구분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빼고 클립의 전체 흐름에 맞춰 3개의 기사들을 적절히 재배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잘 성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설 같은 말이 있다. 그런데 이는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혼족들로 인해 실증돼 가는 듯하다. 혼족, 이 단어는 혼자를 의미하는 혼과 종족을 의미하는 족이 결합된 합성어다. 혼자 사는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한국인들이 정의 내린 이 이름을 달고 있다. 한국에서 1인 가구는 500만 가구를 넘었으며 이는 전체 가구 수의 거의 28%를 차지하는 숫자다. 그 어떤 나라의 젊은이들보다 앞서서 가족, 로맨스,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진화시키고 있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외로움의 하위 문화를 바로 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종종 오늘날의 세계와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립, 고독, 독신을 지지하는 세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혼족인 청년들은 결혼, 일, 가족의 탄생이라는 예상되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자고 마음먹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집단지형적 사회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극단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그의 모니카 김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 나이까지 결혼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 등 이런 식의 사회적 요구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서도 스스로를 놓는 행위인 겁니다. 싱글 라이프 스타일의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재영 매니저는 CNN에 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자라 해도 자아실현과 행복에 대한 강한 욕망은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이전 세대의 주된 목표였던 가족 부양보다는 자기 만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 씨에 따르면 혼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한국인들 국가 이야기의 저자인 마이클 브리는 이러한 경향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직접적으로 반대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는 가족 또는 그룹 조직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국가는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는 집단보다는 개인주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얼마 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여성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 역시 이미 자녀를 둔 가정을 추월했다. 이 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고된 비용과 싸우며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습 등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 남성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은 가정에 봉사해야 한다는 식의 것들로부터 말이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혼족이 등장한 이유를 두고 페미니즘과 연결시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기존 남성 위주의 질서에 대한 반발, 이런 식으로 해설을 시도한 부분인데요. 이런 분석은 국내 언론들에서도 가끔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본 클립에서는 제외했으며 그런 식의 분석도 있었다는 점만 짚습니다. 물론 여성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통계 해석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에 따른 독립 가구의 증가 또는 사회 전체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2017년경부터 대중화된 이 용어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견도 깨고 있다. 혼자서 마시거나 혼자서 먹거나 혼자 여행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금기였지만 혼족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그룹지향적이라고 서구 사회에 알려져 있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가족이 최우선 순위에 올랐던 이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 행복을 꿈꾸지 않는다 라고 답하고 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유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파트너를 찾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한 젊은이들은 현대생활의 옵션으로 독신생활의 탈부착화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 접근했다. 혼족의 등장에 대해 한국사회의 특수성 등에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전통적 가치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억압적이라고 받아들였고 혼족은 이에 반발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특정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발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해석보다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 공통의 본질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 제약 아래 사회적 기대에 지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이는 혼족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을 넘어 서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퍼져나가는 현실이 증명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현대적인 개념과 많은 관련이 있다. 바로 욜로로 상징되는 당신은 한 번만 산다 라는 현대의 행복 추구 문화이자 사회적 현상이다. 인간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주어진 삶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정말 단 한 번만 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존재하며 현재의 순간과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규칙과 기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쟁적일 뿐 아니라 격동적인 가치관의 변화는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국에서 시작한 이러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변화. 이는 비록 완전히 혼자일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사회가 강제하는 삶의 일반화된 경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런 혼족 라이프를 좀 더 극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통적 질서의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자아실현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만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상황을 선택하며 그 속에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성취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혼족 라이프 스타일들에 대해 서구 사회의 젊은이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단어 혼족, 이 단어가 미국 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이 용어는 이제 유럽에도 도착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에서는 저렴한 주택을 얻고 귀중한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산다. 현존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전체 가구의 3분의 1가량의 가정에서는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 꼭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선진 사회의 이러한 면들이 혼족 라이프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인 혼족.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긍부정성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족이 비혼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율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병리적 현상이나 개인 성향의 문제 같은 부분들로 접근하면 예상 가능한 부정적 이슈의 해결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따로, 또 때로는 같이 그 장점들을 모두 인정하며 보완할 때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의 부정적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혼밥이나 혼술 문화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혼족이라는 단어가 좀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